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재 경호처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단독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현직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MBC가 만났는데요. 경호처 내부에서 집단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수뇌부에 대한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법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선 직원들이 체포를 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음성은 자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현장에서 막았던 대통령 경호관은 당시엔 조직 논리에 따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곧 동요가 됐던 것 같다고 경호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 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 때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성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무력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온건파라며 박 전 처장이 사직한 뒤에는 다들 더 이제 큰일 났다며 동요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그구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서 김 차장이 체포되기를 경호처 내부에서 다 원하고 있다며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김 차장은 대통령 옆에 엄청 꽁꽁 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호관은 경호처의 지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며 빨리 중재해서 유혈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렇게 경호관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경호처 수뇌부는 오히려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은 간부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조직적으로 무기를 든다는 거, 이게 내란이 아닌가요? 이걸 방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죠. 지난 10일 경호처를 이끌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박종준 전 처장은 출석 전 후임 지휘부에도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위 부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대행을 맡은 뒤 다 뒤집어졌다고 경호관은 증언했습니다. 당일 곧장 부과장단 회의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경계 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중화기 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거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도 대비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경호관 상당수가 물리력 사용조차 주저하고 있지만 강경 지휘부와 이들의 보안에 동한 이들이 화기 사용을 명령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 발포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는다고 경호관은 말했습니다. 현재 관저 경호 인력은 최대 200여 명 규모로 근처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버스 등에 머물며 교대로 근무 중인데 경찰 진입 시 전원 또다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중화기 무장 논의가 있었는지 경호처에 질의했지만 경호처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왜 경호처 수뇌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길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수뇌부의 승진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겁니다. 홍인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낀 인간벽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야권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지난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막힌 채 들려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의 배후로도 꼽힙니다. 경호본부장 입틀막의 작품의 주역입니다. 이 양반이 완전 돌쇠 스타일인데요. 까라면 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명태균 통화, 골프 논란 등 온갖 의혹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예. PGA는 4명이나 있고요. 윤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달라고까지 직접 호소했습니다.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경호에 나서냐는 의문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인사는 둘이 지금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내부 평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올려준 거라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승진했다는 분위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덕에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이 끝까지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각종 허위 정보와 도를 넘는 막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으며 돈방석에 앉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인사 전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관저 앞에 대거 모였습니다. 우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을 지켜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파 속에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명찰엔 헌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전광훈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질러버려야 돼. 계엄령을 그냥 질러버려야 되는 거야. 지지율이요 지금 벌써 60% 이상 넘어가잖아요. 아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상황 보고를 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애국 시민분들의 열정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외위원장들 계시고요. 또 현직 의원이 있습니다. 오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실 겁니다. 아무쪼록 현수막만 갈아 끼운 채 같은 자리에서 계속된 집회에선 막말이 터져나옵니다. 광화문 광장에다가 단두대를 세워서 참원해야 됩니다. 그 목을 걸어놔야 돼. 이 같은 관저 앞 실시간 중계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벌이 수단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난 7일 하루에만 한 극우 채널은 1,500만 원이 넘는 공식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짜뉴스 퍼나르기 경쟁이 펼쳐집니다. 중국 기자들하고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서방 기자들은 안 꼈습니다. 주로 중국 기자들이에요. 공산당의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뭘 얘기했을까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신 기자 간담회엔 미국, 영국 6개, 일본 9개, 중국 2개 매체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공부 모임이라며 특정 매체 국적에 대한 선입관을 전제로 한 부당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자극적인 거짓 뉴스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 공식화하는 국민의힘. 이들의 행태로 내란의 원동력이 된 각종 음모론만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면서 2억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도 신청됐는데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연봉과 퇴직금을 다 받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면서 연봉이 작년보다 760만 원 늘어난 2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기준 2,2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본적 예우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아무 일 안 하고 월급으로 1억 원 넘게 받아가게 된다며 특혜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은 없으니까 받아가는 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인상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청구서입니다. 퇴직 일자는 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바로 그날입니다. 퇴직 사유에는 그저 일반 퇴직이라고 표시됐을 뿐입니다. 이 청구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 연금공단의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퇴직금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년 6개월과 국방부 장관 3개월분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퇴직금에 집착하는 듯한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심사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하면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